안녕하세요. 주식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재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후반전입니다. 저번 시간에 HBM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딥한,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삼성전자 위기의 실체는 HBM 따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반전 클로징에서 얘기했었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로 HBM 정도는 따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얘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아주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죠. 파격적이라는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 부문의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물러났던 경영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삼성전자로서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맡게 된 전영현 부회장은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일생을 바쳤고 이후에는 삼성 SDI 사장으로 부임해 SDI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일생일대의 업적 퀘스트를 완료한 뒤에 다 이루었다 하고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이라는 뒷자리로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살릴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데요. 사실 이분의 경력을 보면 대단하죠. 특히 적자 기업이던 삼성 SDI를 국내 3대 배터리 회사로 화려하게 부활시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 난이도로 치면 거의 전설 난이도 업적이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복귀와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사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위기를 경영진, 임원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새로 부임한 전영현 부회장의 스타일입니다. 전임 경계현 사장은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전영현 부회장은 소위 군대식 리더십의 보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직원들을 독려하는 데 능한 분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리더십의 소유자를 반도체 부문에 배치한 것은 위기를 경영진의 탓이 아니라 직원의 탓으로 돌리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전 부회장의 부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굵직한 행사에는 자주 얼굴을 비추고 있지만 실제로 경영과 관련된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재용 리더십 위기론의 주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인물화가 진행 중이고 경영권의 회계본의를 이재용 회장이 아닌 다른 경영진들이 쥐고 있다는 우려도 있죠.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이 외친 구호는 이재용 나와라가 아니라 정현호 나와라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현황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정현호 부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이형국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다면 이곳 서초 사옥이 아니라 이태원에서 행사를 했을 것이다. 지금 삼성의 모든 결정 권한은 정현호 부회장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현호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거든요. 정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사업지원 TF가 실은 현재 삼성전자의 최고 컨트롤 타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분위기와 정황 증거 같은 얘기긴 해요. 고위급 내부자가 아니라면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하기 힘든 얘기긴 하죠. 하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위기가 리더십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실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에서 실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딴소리가 아닙니다. 이번 실기 얘기는 단순히 HBM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실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실기는 안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한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이 삼성전자를 상징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경쟁사인 SK는 마누라도 바꾸는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현재 삼성전자는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인 SK는 정말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계속했었죠. 그게 잘한 판단이었는지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는 이견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SK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인수합병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인수합병을 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로 반도체 사업이 마치 각국의 전략, 방위사업 비슷하게 돼버렸죠. 각 국가들이 자신의 기업들을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요. 인수합병 측면에서 제대로 실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겨울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경쟁사들이 모두 감산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계속 감산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뒤늦게 감산에 들어갔고 그 사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더욱 떨어졌고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은 무려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 다음이라고 하기에는 뭐 할 정도로 생각보다 시점만 보면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HBM입니다. HBM도 삼성전자는 타이밍을 SK하이닉스에게 제대로 빼앗겼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최근 삼성전자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그 위기를 멋지게 돌파해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 재계의 올타임 레전드,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뭐라도 하겠죠. 그래도 삼성인데.